또는 가짜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한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하고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워드 투 벡터를 쓰고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했을 때 서블렛을 어떻게 쓰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빼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그 전면의 세상과 그 후면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비쿼터스 나올 때 되게 소개가 많이 됐던 것들인데 캄 테크놀로지라고 되게 조용한 기술. 그래서 기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이 지금 안 되면 제 수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이제 화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제 눈동자가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전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오래 해봤던 감각으로는 모니터를 끄자고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 뭔가 인터넷과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이 사라져서 좀 나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컴퓨팅 파워, 컴퓨팅 리소스, 자원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그 자원은 크게 컴퓨팅 연산의 파워, 그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5G가 가고 브로드밴드가 넓은 네트워크의 파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써서 DB를 먼 곳에 놓고 가상화시켜서 내 것처럼 쓰는 그런 파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파워들을 많이 쓰는데 여튼 그러한 것들이 뭐든 알 바 없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거고 드론은 내가 물건을 달려 일로 와야 되는 거고 또 어떠한 패턴의 것들을 잡아내라고 하면 잡아낼 수 있어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한 보여져지는 세상 안에는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많은 기술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학에서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기술 속에 투영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 많은 일자리가 놓쳐질 건데 여러분들이 당장 20년 뒤, 40년 뒤에 내가 어떤 직급에 누가 되어 있겠지라고 상상했던 그 직급의 그 자리가 아마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민원의 해결은 사람에 대한 감성을 터치하는 정도의 것들을 빼고 실제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잡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드론이나 반자율형 로봇으로 대체될 수가 있고 그들이 순간의 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 내가 다 보지 못하는 내가 눈 2개와 귀 2개로 그리고 오감으로 인지하면서 세상의 범인들과 맞닥뜨린 현장에서 아마도 눈이 10개이고 적외선으로 투영하고 라이더를 쏘고 레이더를 감지하고 뭔가 이러한 머신에 의해 가지고 벽 속에 있는 범인을 찾아내고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상과학 같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제가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로서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막 들어와서 여러분 나이 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들어가려면 전화선을 타고 모뎀을 타고 들어갔고 내 인생에서 인터넷은 삶의 중반에 들어왔어요.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섰을 때에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범죄를 잡았는데 뛰어가서 내 발로 다리 걸어 넘어뜨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설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인공지능 얘기는 제가 가짜뉴스를 발견하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국한되어진 이미지 제한의 영역이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격변기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경찰의 리더가 되건 이 사회의 공권력의 리더가 되건 이 사회에서 한 아버지로서의 리더가 되든 간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거나 그 후배들에게 이 기술이 역사적으로 내가 경험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이정표가 없는, 나침판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그런 기술이 스며드는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짜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소개를 하지만 그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연구는 그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우리가 같이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졌기 때문에 난 법학도니까, 나는 경찰 행정만 중요하니까 난 하기 싫어, 전문가 시대에 관심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지, 무책임한지, 미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코딩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로지컬한 세계, 어떤 논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계에 명령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통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초연결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지금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딱 빼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자연어가 내추럴 랭귀지, 우리 그냥 이런 말이 자연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자연어고 우리는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언징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죠? 우리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를 리서치를 해서 이 언어 속에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주로 6하 원칙으로 뉴스가 작성되었을 때 그 뉴스가 의도적으로 가짜인지, 의도된 바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페이크 뉴스인가요? 팩트 체크인가요? 저기 보면은 JTBC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하죠. 그건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한된 사회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게이트키핑한 기자들이 이게 중요해. 부장단 회의에서 이거 오늘 뉴스 8시, 9시 뉴스에 메인 토픽 올려야 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뉴스 다루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별한 몇몇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겠죠. 그건 기자들에 의한 여러 정보 채널로 파악을 할 테고,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그러한 부분과 좀 다른 결에서 뉴스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것인가를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가 학습한 다음에 기계가 학습한 바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한 것을 다시 코스트 펑션이나 그러니까 최소화 기법을 이용한다거나 그라디언트를 이용해갖고 편미분을 해갖고 내려온 값들이 가장 최소화된 적점을 참아서 그 점의 값이 결국은 수치적 값이 이것을 대표하는 모델 값이 되고, 그걸 그래서 현장에 테스트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보는 것들인데, 가짜뉴스 중에서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특허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특허 출원을 안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정리가 안 됐었는데요. 111 센터가 들어왔을 때 많은 우리가 로스가 있거나 하는 게,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또는 소방이라든지 안전을 하는데 우리가 제한된 공권력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방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자꾸 이 변화번호는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어떤 패턴을 보는 게 있는데, 그건 기존의 패턴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텍스트나 언어를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 신고가 가짜일 것이라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시키는 분석에,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클래시피케이션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소프트맥스 방법을 써가지고 0과 1 사이로 다 둡니다. 모든 값들을. 그래서 이제 1에 가까우면 가짜고 뭐 0에 가까우면 뭐고 이런 식으로 두개끔 처리를 하는데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설명을 깊이 있게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참고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제가 전체 세미나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생각해 잠깐 이걸 한번 봤었어요. 아마 변경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웹 크롤링과 형태소 분석을 보았을 테고 내용량 데이터 분석 방안을 보았겠죠. 그래서 뭐 하둡 시스템이나 병렬 분산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테고 시스템을 보았을 것 같고요. 이미지라든지 뭐 OCR 문자 분석들을 앞으로 볼 것 같은데요. 크롤링과 형태소도 다 같이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것을 가지고 경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보도가 이제 이건 보도 자료군요. 처음에 챌린저가 이제 2017년도에 한 여름경에 봄에 소개가 됐어요. 봄에 그런 게 있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심리적으로 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안 좋았냐면 인공지능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과제를 따서 학생들을 이제 모으고 연구비를 지원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능력이 올라가는데 인공지능을 하려고 제가 도전을 좀 했었어요. 제안서를 잘 썼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은 조금 제 마음에 그 평가자들이 쓴 그 답변, 응답의 내용이 너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쓴 내용이 저는 그거를 수긍할 수가 없는 멘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었구나.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이 읽고 커멘트를 달았구나. 이 사람은 이 커멘트를 단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자기들끼리 가까운 사회적 네트워크망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구나. 등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원래 전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인공지능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연구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기회가 없었네라는 했던 거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112 신고가 들어오는 건 음성이잖아요. 음성으로 들어온 112를 텍스트로 바꾸는 소프트웨어나 모듈들은 많거든요. 텍스트로 바꾼다. 그 바꾼 텍스트가 리얼타임 바꿔줬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디테일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이해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회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고맙게도 인공지능은 우리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냥 아주 짧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거 10년 이런 사이가 아니었고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져 있던 지식정보 이런 시작되어져 지혜 구축 이런 것들인데 지식 베이스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들인데 이런 인공지능에서 그 연구했던 분들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의 생각들을 좀 더 걷어내고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미션 임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냐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겨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개인이 참석해도 되고요. 100명이 참석해도 됩니다. 100명이 한 팀 돼서 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삼성같이 큰 기업이 들어가도 되고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요. 박사를 한 10개 가진 사람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일반인이니까 20살 넘었겠죠. 보통 한 80세가 되신 분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참가에 어떠한 제약이 없고요. 다만 ROC라고 하는 값들이 있었고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그러니까 제목은 오늘 강장묵의 인공지능 강의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분필이 아주 전자칠판이 좋은 걸 파는 이런 게 들어가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기계가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를 5만 개 중에서 한 2개 넣어놓고 찾으라고 하면 힘들겠죠. 5만 개를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기계는 이제
5만 개 중에서 1개 들어가 있는 건 찾기 또 빠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는 기계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사람이 잘하는 영역이 아직까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션 태스크가 뭐였냐면 뭐 한 몇만 개의 뉴스 중에서 뉴스를 좀 실제 뉴스예요. 실제 뉴스를 가지고 고쳐요.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답을 갖고 있는 거죠. 출제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냥 탑재시키고 그 사람들이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정답을 내가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false, 가짜다. true, 진짜 뉴스다라는 답을 던져줘요. 제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던져주면 이제 얘들이 원래 정답에서 리스트 막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 레이트가 나오겠죠. 그죠? 주어진 시간 안에. 두 번째는 내용 안에 내용에 불일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인공지능과 이런 가짜뉴스의 과정과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뭐 커피는 브라질산이 맛있더라 이러면서 커피는 브라질산이 맛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커피를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면은 내용 안에 맥락이 안 맞죠. 강의의 내용이 대부분 낙식성 기사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용 안에 문맥이 맞지 않은 게 태스크 미션 2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누가 이기느냐 연구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원했던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부를 무역학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자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끊임없이 저에게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약점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강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도 내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성장했다면 우리 학생들 중에 한두 학생이 교수님 이거 뭐 물어봤는데 뭐 이상한데요, 뭐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것을 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너가 정신없구나 이러고 말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그런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열심히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사회에서는 학부 석사 박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으로 쭉 올라간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처음부터가 스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경진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경진대회 나갈 때만 참 창피한 게 이거 대학 교수인데 떨어지면 무슨 좀 창피함이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공공앱 부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대회에 나가서 제가 2010년도에 좀 좋은 상을 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역시 강호의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장려상밖에 못 받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는 손금앱을 개발했었습니다. 잡담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잡담이 뭐 하는 곳이냐면 잡이 JAP인데 잽을 날려가지고 댐을 무너뜨린다는 컨셉으로 우리가 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팀장을 맡고 이제 iOS 기반에서 사진을 찍으면 손금을 이제 읽어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에서 1등을 한 3주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또 앱이 많지 않았어요. 한 6,500개밖에 없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여튼간에 여러분들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수학하기 싫어갖고 뭐 여기 오셨던 분도 있는데 와보니까 또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학교 옮길까 근데 나라에서 돈 주는데 옮기지 말아야지. 보긴 인생 손해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게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즐거운 곳이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져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 바꾸려고 할 때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바꾼다는 게 우리와 같이 고도화된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기득권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경찰에서의 개혁이나 혁신이나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막연하게 교육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높여서 문화를 높여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뽑아서 인력이 좀 많아지면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역사 일로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 속도는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기술의 세계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기술 결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숏컷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버스 앱을 타고 있는데 대학생이 욕심부리지 않고 버스 노선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예전에. 그랬더니 버스 운송조합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개발을 안 해놓고는 그 대학생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해요. 그 국민적 감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대학생이 그냥 자바나 C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냥 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냥 국가의 시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 버스 노선이었던 거죠. 버스 노선 운송회사가 생각해주고 개발해야 될 거를 네가 개발했더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걸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이제 고맙게도 국민정서가 있어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앱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성장되어졌죠. 다음 물어볼까요?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동의 지도를 만드는 것을 우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에 지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쟁도 치를 수 있고 범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 갖고 국가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고 그 국토를 어떻게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 지도를 나사가 화성도 찍고 금성도 찍고 뭐 이렇게 행성도 찍고 심지어는 구글이 비행기를 띄워갖고 이제 저 궤도에서도 찍기도 하고 스트리트 뷰 길 가면서 찍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픈하겠어요?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만든 지도를 경쟁사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픈하지 않아요. 이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이 경쟁이나 기업의 그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픈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해커가 나타나가지고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벼룩 시장 리스트에 이 간단한 텍스트 형태에 써있는 인포메이션을 그 지도 위에다가 핀을 꽂아가지고 매시업 시킵니다. 매시업이라고 이제 결합시키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되게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지도를 보면서 좀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전엔 그 기술이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걸 했는데 이제 얘가 해킹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빼돌린 거고 어떤 뭐 국가의 보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그 엔지니어를 채용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킬러 컨텐츠가 공유했을 때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직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좀 더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챌린저나 뭔가 자꾸 기회를 찾고 노력하시고 조금 뭐 좌절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는 아마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4년이라는